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 순서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을 짚어드립니다. 이승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승윤 기자. 자 오늘 좀 주요 뉴스 정리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허리 디스크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씨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서 지금 복역 중이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건강상 사유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은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관련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대통령실 인사 또 직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인사 개편 움직임이 자세하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대통령실이 새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김은혜 전 의원을 내정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첫 대변인을 지냈죠.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내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영범 초대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특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강인선 대변인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외신 쪽을 주로 담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일단 새 홍보수석 김은혜 의원 전 의원이 내정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뉴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MB정부 시절에 이제 저도 청와대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많이 만났었는데 네. 일단 방송기자 출신답게 순발력이 좋고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때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정치적 입지도 많이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이제 홍보가 참 문제가 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더 그 국민들의 어떤 뜻과 좀 민의를 좀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감각이 좀 더 나은 인물을 지금 이제 내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은혜 대변인 자체가 굉장히 감이 좀 좋은 편이고 굉장히 행동이 앞서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홍보 정책이 상당히 좀 한 템포 느린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마 네. 지금부터는 좀 템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홍보 라인이 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인사 개편에서 손을 보는 게 이제 홍보 라인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네. 소통이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네, 있다 일을 이런 안 하는 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죠. 근데 네. 이 국민과의 공감에 확실하게 한계가 좀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거시경제의 일단 뭐 그 프로들이 지금 일단 중요한 자리를 잡고 지금 일을 해 나가면서 거시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뭐 국제적인 대외 악재가 워낙 많아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난 정부 때는 뭐 탁현민 뭐 비서관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쪽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100%의 일을 했으면 이제 그걸 또 120%, 150%또 확장해서 또 알리는 역할을 잘 해왔다면은 네. 이번 정부에서는 참 뭐랄까요. 이거 지금까지 한 일을 제대로 홍보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됐다. 예를 들면은 제가 취재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할당 관세를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제로로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수입산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싸게 나가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어쨌든 기민하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런 정책을 해놓고도 홍보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장차관이 나가서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그것도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무역 정책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안 붙인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런 건 전혀 지금 차관이나 대통령도 나서지 않고 그냥 그때도 차관 보가 나와서 그때 설명을 하는 수준으로 끝났거든요. 그만큼 이제 홍보에 있어서 좀 경중을 좀 잘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속도를 못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또 5살짜리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는 문제도 사실 이런 경우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 같은 경우 아니면 뭐 MB 정부 때면은 아마 스핀 닥터 홍보속 같은 사람이 이제 아마 특정 언론들한테 좀 흘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간을 보고 소위 말하는 간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식 정책으로 발표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곧바로 정식 정책으로 발표해버리니까 학부모들이 화가 나죠.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저도 애가 있지만은 최대한 8살까지 애를 최대한 많이 키우고 난 다음에 경쟁 체제에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과 정반대로 아니 준비도 안 된 지금 한참 자라는 5살짜리를 지금 초등학교 입시 또 체계에 넣으라 그러면 부모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좀 설익은 정책을 간보기도 안 하고 마구 내놓는 게 이번 정부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손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정책 홍보에 있어서도 소홀한 점, 미숙한 점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뭐 현장 취재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뿐 아니라 직제 개편도 단행할 걸로 보이죠? 네, 기존의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외에 기획관리실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정책, 정무 관련 업무에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석 자리도 2자리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정책조정수석 혹은 국정기획수석 같이 수석을 2명 더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정책실 전격 폐지가 됐는데 이 기능을 일부 되살리는 방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2실장 5수석에서 이제 3실장 7수석 체제로 조금 확대 개편되는 셈입니다. 네. 원래 대통령실 이제 슬림한 대통령실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확대 개편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보수와 진보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제 슬림화와 이제 확대 부분인데 작은 정부죠. 그렇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보수입니다. 보수는 네. 기본적으로 일단 뭐 자본주의 기본이 라세페 그냥 기본적으로 내버려 두면은 기업이 알아서 잘 운영할 거고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 한다는 게 이제 보수 정부의 어떤 기조라면은 반대로 이제 진보 정부는 정부가 일일이 다 손을 대서 정의와 뭐 윤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정부가 커지고 그리고 조직도 좀 많아지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조직이 슬림해졌다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슬림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관장하는 조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통이나 특히 이제 정책에 어떤 콧김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옛날에는 10명이서 하던 거를 2명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고 집중력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낭비되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하던 걸 2명이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에선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저도 경제부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제발 좀 간섭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규제가 점점 늘어납니다. 네. 규제가 점점 늘어나면은 뭐 굳이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손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어떤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돼서 이제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슬마를 아주 세게 시켰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좀 이제 다시 조직이 늘어나는 성향을 보여요. 네. 진보든 보수든. 네. 왜냐하면은 해보면은 이게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경우도 이제 특히 홍보가 특히 안 된다 그래서 강화를 했고 경제 같은 경우에 국정 정책을 국정 아젠다를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 MB 정부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촛불 전국을 맞고 난 이후에 그다음 국정기획 수석이 굉장히 강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은 국정기획 수석이 아닌데 정책기획 수석인데 네. 사실 국정기획 수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해보니까 역시 국정 어젠다는 모아서 집중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아무래도 좀 MB 정부 때 이 촛불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혁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참고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거시경제 요인에 따른 악재가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홍보에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핀포인트로 지금 이번에 개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대적인 뭐 인적 쇄신은 없었습니다. 일단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은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처럼 원래 있던 사람들을 좀 믿고 가고 이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사를 조금씩 이제 개편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좀 대대적으로 인사 교체를 하면 오히려 또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솔직히 101일인가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100일 갖고 네. 지금
충분하게 감각을 드러내기에는 사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인적 쇄신을 자주 하는 것도 물론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면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을 하는 사람이 익숙해져서 경험치가 쌓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 보수 정부에서는 인원을 자주 바꾸는 게 시간 낭비이자 이게 세금 낭비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김대기 비서실장만 해도 거시경제 일단 대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사람은 홍보보다는 어떤 면에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가져가는데 지금 피경제인 출신인 대통령을 보좌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비서실장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 것 같고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라서 그리고 네. 또 대외적인 악재가 많아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는 바로 국민 정서에 악감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무수석이 책임질 만한 요소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국내 언론들 상대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비호감이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평가를 좀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강인선 대변인에 대한 그 청와대 개인 감정 없는 거죠?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냥, 누군지도 예, 몰라요. 예. 근데 대통령실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좀 친화력이 별로다. 친화력이 좀 떨어지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김은혜 봐야겠네요. 대변인이 이렇게 다시 전 대변인이 다시 홍보 속으로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발표를 했네요. 네, 지난 5월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석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지냈고요.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제 차장검사 지명을 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은 사법연수원 27기 기수가 좀 낮다라는 네. 점에서 약간은 파격 인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과 동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지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윤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명이 됐는데요.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밝히기로는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다. 행정 분야의 전문성까지 겸비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정부의 뭔가 결과 잘 맞는 인사라고 본 것 같고요. 지난 10월에 송홍열 후보자 신상 문제로 사퇴한 이후에 한 달 정도 만에 발탁이 된 겁니다. 네. 자, 비어있는 장관급 인선, 교육부 장관 또 복지부 장관은 아직 인선 작업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빈 자리가 이제 하나씩 채워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에너지, 곡물, 이런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차츰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승윤 기자님이 현장 취재해오신 소식 저희가 아이템으로 골라왔는데요. 네. 지금 특히 밀, 옥수수 이런 곡물 가격이 워낙 많이 폭등을 하면서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짜장면, 빵 이런 가격들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좀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소식, 좀 좋은 소식 네. 들고 오셨네요. 이소영 기자님 먹는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특히 취재력이 돋보였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언제나 이 국민들의 이 시선에서 이 먹을거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국민만 보고. 네, 오로지 국민 때문에 이제 제가 사실 네. 좀 더 열심히 취재했는데 밀과 옥수수 가격이 이제 10.1%, 4.1%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살짝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밀을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전체 이제 세계 10분의 1 정도를 담당했었는데 네. 정말 그 정도 이제 빠진 열량이 나온 가격이 거죠. 떨어진 건 아니고 네.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적인 밀산지인데 밀 공급이 일단 줄어든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근데 석탄하고 그럼 천연가스, 원유, 니켈은 왜 이렇게 높냐? 원유는 왜 이렇게 높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알프스 산맥이 녹는다, 날씨가 너무 덥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결국은 이제 석탄, 천연가스, 원유 다 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쓰입니다. 요즘 에어컨을 정말 많이 틀잖아요. 근데 네. 저도 정말 지구가 많이 더워졌다, 온난화가 정말 이제 이건 정말 누가 그걸
그 신화라고 막 아니면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의 모 정치인이 있었는데 저 그 사람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니 지금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가 지금 이게 지금 피부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고 이게 저 환경 보호주의자들이 내세운 이 슬로건인지 슬로건이라 주장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다행인 거는 이제 철광석이나 구리, 파뮤, 알루미늄 가격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철광석은 32.8%나 더 떨어졌는데 많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나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미리 야, 큰일 이렇게 났다. 전쟁 나면 나중에 매점에서 캐나야지 돈 벌어 그래가지고 이제 잔뜩 쟁여놨는데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오래되니까 야 이제 좀 정상화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팔 거 팔고 이제 자기가 매점에서 했던 걸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게 7월부터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풀리는 현상이 지금 이제 두드러졌는데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 이제 정부가 TF를 열고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은 많이 풀렸거든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가격이라는 게 국내 물가라는 거는 항상 오르면은 이게 내리진 않습니다. 이게 차라리 뭐 정부가 맞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뭐 알뜰 주유소나 아니면 직영 주유소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뭐 이 저 휘발유 값이나 경유값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밀가루 가격 뭐 이런 거는 한번 올랐다 하면 뭐 스낵값 뭐 라면값 다 오르는데 이건 절대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비탄력적이거든요. 이 유통 체계가 중간에 이제 우리 낙가마라 부르는 이제 중간 상인들도 있고 유통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안타까운 게 좀 이제 유가처럼 이런 것도 좀 내릴 땐 좀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아마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꾸준히 가다가 이제 천천히 오르는 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물가가 올라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도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제 더 이상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국제시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호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지금 매점 매석인 이런 좀 과수요가 형성됐던 부분이 많이 사그러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뭐 철광석이나 구리, 팜유, 알루미늄 이런 거 뭐 쟁여놨던 사람들 이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미리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성희 기자 이런 사람들도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 정말 때려주고 싶죠. 또 파뮤도 라면과 국수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많이 음식과 끼칩니다. 또 직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파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정말 미웠던 게 이제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나 뭐 말레이시아는 안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출을 금지를 조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밀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다가 갑자기 보호무역으로 이제 돌변하면서 가격이 쓸데없이 오른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매점에서 한 사람 때려주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가수요를 만들고 보호무역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전 세계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게 그게 문제인데 다행인 건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좀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런 부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이제 가격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또 희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정부가 지금 민관 합동 산업 지원 안보 TF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세 가지가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한데 반도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지금 파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산을 사놓은 게 한 3개월치 있었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한 1개월 정도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길어지면은 거기 해바라기 CU라고 또 세계적인 식용유 산지거든요. 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계속 해바라기 CU가 떨어지면은 또 식용유 가격 언제 또 오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가 있으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때 한때 기억나시죠? 일본이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반도체에 필요한 소부장이라 그러는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을 제한해서 우리가 힘들었었는데 이거는 대만이 중국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수출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부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특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가전제품들 아니면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즘 잘 수출한다는 무기도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요즘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외국에서 많이 주문은 들어오는데 이거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해요. 반도체가 왜냐하면 소비재가 일단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없다. 여전히 GV80을 살려면 2년 기다려야 한다.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예. 우리를 지금 아직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제 낮춰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승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